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좀 보세요. 어떤가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되게 놀라운 점이 있는데 이 집의 현재 가격이 5,100만원입니다. 와, 이렇게 이쁜 집이요? 감정가가 1억 정도 됐는데 현재 반값으로 최저가가 5,100만원 정도 됩니다. 야, 싸다, 이런 생각이 들죠. 현재는 이렇게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서 아주 멋진 모습이에요. 마당이며 조경이며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이 물건은 현재 경매가 아닌 공매에 올라온 물건이고요. 토지가 151평 정도 되고 건물은 3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시골집이 5,100만원, 가격이 너무 놀랍죠.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주의할 점도 많은 공매 물건입니다. 한번 꼼꼼하게 저랑 살펴볼까요? 지역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기는 경상북도 봉화고요. 우선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봉화 시내입니다. 봉화 시내가 여기 있고 여기 동쪽에 이 자리가 공매 물건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시내 접근성 나쁘지 않습니다. 자, 마을을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경매 물건이고 오래된 농가 주택들이 많이 소재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남쪽에는 이렇게 산이 있는데 남쪽에 산이 막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한번 여기 마을 입구에서부터 저랑 같이 한번 걸어볼까요? 자,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주변에 이렇게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쌀농사 많이 짓는 것 같고요. 밭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밭인 것 같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마을길은 이렇게 시멘트로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정자가 하나 있네요. 날씨가 따뜻한 날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쉬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공매물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공매물건은 현재 카페로 사용 중입니다. 마당도 널찍하고 앞에 있는 나무가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주변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집들이 조금 있고요. 공매 물건을 바로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저는 이 나무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마당은 굉장히 널찍하고요. 포장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카페로 사용 중인데 리모델링이 모두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자, 이게 2021년 2월 겨울 사진이네요. 보니까 가을 사진도 있더라고요. 10월 사진. 가을에는 단풍이 아주 멋집니다. 예전에 카페 앞자리에 이렇게 빈집, 폐가들이 있었는데 다 지금 철거가 돼서 정리가 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집들을 이렇게 주인들이 자진해서 철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매 물건 입장에서도 앞에가 시원시원해졌죠. 좋은 겁니다. 자, 옆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도로와 맞닿은 부분에 약간의 조경수가 심겨져 있고요. 위에 나무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가을에는 이런 모습이죠. 끝내주네요. 밑에 보니까 표고목 같은 게 있네요. 버섯 재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일거리 삼아서. 건물이 이렇게 앉아 있고 남쪽에 이렇게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경북 봉화가 추운 지역이긴 한데요. 뭐 강원도도 아니고 요 산이 뭐 엄청나게 높은 산도 아니잖아요. 봐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후에는 이렇게 햇빛이 조금 잘 드는 편인 것 같아요. 집을 앞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리모델링이 된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차가 서 있는데 여기 건물 보이죠? 차 옆에 이렇게 두 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컨테이너도 있는데요. 여기는 집 옆에 왼쪽, 이쪽입니다. 여기 컨테이너하고 그 옆에 아주 오래된 다마스가 한 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된 것 같은데 이쪽은 공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땅이에요. 다만 그 카페 옆에 이렇게 건물이랑 자동차랑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요거를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쓰고 부동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보면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미쓰고 부동산의 국공유지 필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황색과 녹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국공유지예요. 경매 물건은 이렇게 국공유지와 딱 붙어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는 문제가 없죠. 지적도를 보면은 현재 카페의 마당이 여기 국공유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여기 조경수 심여져 있는 이 화단이 국공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드는데, 물론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지 알 수 있겠죠.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매에 나온 토지인데 대지로 151평입니다. 여기서 이 공매 물건의 첫 번째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마당 전부 사용을 할 수 있는 공매 물건이 아니에요. 현재 카페는 굉장히 넓은 마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공매에 나온 토지는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이쪽은 공매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앞쪽 마당은 공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보면 반쪽짜리 공매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토지와 건물이 모두 일괄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분홍색 토지들이 모두 한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만 공매에 나온 상황이에요. 현재 공매는 의왕시청에서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기 위해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체납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1,500만 원 받자고 이 모든 토지를 공매에 넘길 수 없으니 이 건물과 건물이 앉아있는 토지만 공매로 넘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도 마당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좀 난감한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국공유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땅들을 사용할 수 없고 나중에 매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온비디에서 공매 물건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건 관리 번호 확인하시고요. 감정가는 1억 정도 됐는데 현재 많이 유찰됐습니다. 최저가 5,16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음 입찰은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건물을 좀 더 분석해 볼게요. 사용 승인은 1996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시멘트 블록조, 그런데 일반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자, 변동 내역을 보니까 주택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축을 했죠. 증축.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증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모두 93.68제곱미터가 됐습니다. 대략 30평이 조금 안 돼요. 자, 그런데 건물 등기를 보면은 여전히 77.78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등기상의 면적이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낙찰 받는다면 등기는 수정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재산 명세를 보시면은 세대 열람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1번이 중요해요. 2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1번 전입세대주의 전입일자를 보십시오. 2011년 2월 28일, 동거인은 2020년 6월 24일입니다. 빠른 거 기준으로 봐야겠죠? 2번 전입세대주는 밑에 보시면은 전입세대주 1번 면담 결과 전세금 3천만 원에 전세권 설정 후 사용 중이며 전입세대주 2번은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구두 진술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1번이 중요한데 이 날짜를 보고 이 전입세대주, 즉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에 보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바로 이겁니다.
근저당권인데 2000년도에요. 2000년도에 1700만 원짜리 근저당이 가장 빠른 권리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아까 임차인분, 전세권자분은 2011년도에 전입을 했으니까 사실은 대항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으로서는 배분 요구 3천만 원 했고요. 전세권자로서는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00년으로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 전세권자가 대항력이 없다고 보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기타 유의사항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건 건물 등기부상 192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공매로 말소가 되지 않는데요. 왜 후순위인데 대항력이 없는데 공매로 말소가 되지 않는데요. 가로치고 2023년 8월 28일자로 191번에 있었던 근저당권이 채권액이 없음을 신고했답니다. 근저당이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추측을 해봤을 때는 후순위 전세권자 이 3천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을 선순위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마도 전세권자가 1700만 원 근저당권을 대위 변제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뭐 채권 최고액이 1700만 원이니까 실제로 저당 금액은 한 15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3000만 원 지키기 위해서 1500만 원 쓸 수 있죠. 물론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돈을 갚았는데 근저당권 말소가 실수로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현 상황에서는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있는 겁니다. 낙찰자가 3천만 원 전세금을 인수하는 공매가 된 것이죠. 결국 이 집이 5,100만 원이라고 좋아했는데 잘 분석해보니 꽝이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의사항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8월 7일자로 임차인이 수리공사비 9,86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며 유치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 집의 2016년 모습이고요. 현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상당한 개선이 보이고 그 가치가 증가한 게 보이죠. 그리고 임차인은 이렇게 자신이 공사하는데 9,860만 원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유익비 청구는 만약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 종료 시에 원상 복구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면은 유익비를 주장해서 받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약서에 원상 복구 조항이 있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거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집이 5,100만 원이라고 좋아했지만 인수되는 전세권 3천만 원 그리고 유치권 주장 9,860만 원 때문에 이건 결국 꽝이죠. 참 집이 아름다운데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니 참 아쉬운 공매 물건이 되었네요.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공매 물건을 열심히 여러분과 공부를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